네,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물건이 팔리는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건데, 물건이 팔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취소나 반품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이때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품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건이 팔릴 땐 좋았는데 이게 반품을 받으면 이 물건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진은 사실 20% 30%인데 반품을 맞아버리면 이 물건 값을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손해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는 이 반품권 하나하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반품 들어오는 거 10개 중에서 거의 절반, 최소 절반은 막을 수가 있고요. 정말 잘만 하면은 70%까지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반품을 처리하는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 해외에서 이미 내가 물건을 구입했고 발송도 했어. 근데 아직 한국으로 오고 있어. 근데 이때 고객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구매대행 상품은 배송기간이 1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뭐 2주에서 3주까지도 걸리죠. 그러니까 고객이 그 사이에 변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 물건도 못 받았는데 내가 뭐 취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제 수강생 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게다가 이 물건이 미국에서 이미 출발을 했어. 미국에서 현지 반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이 해외 배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복잡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이런 우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고객은 왕이 아니다. 고객과 우리 판매자는 거래 관계입니다. 그냥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는 대부분 손님이 좀 더 높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아무튼 서비스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고 뭔가 좀 더 위로 받들어줘야 되고, 손님이 뭔가 컴플레인을 걸면 그냥 받아줘야 된다고 좀 알고 있죠.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일회성 고객에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오프라인 가게고 손님 막 단골 손님이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손님을 모셔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이 온라인에서 구매 대행으로 파는 상품은 거의 일회성 고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사업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고객이 억지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점주의 잘못인 건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 이 가게 주인이 나한테 싸가지 없이 말을 했다. 이 가게 주인이 나한테 불친절했다. 근데 그런 건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있지만, 온라인은 뭐 전화로 주고받은 게 아닌 이상 어차피 이 문자 같은 걸로 다 기록이 남아있고, 뭐 거래한 일시나 취소한 뭐 시점, 그런 게 뭐 초 단위로 거의 다 일정하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잘못도 아닌 일에 대해서 뭔가 손해를 보상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은 오프라인 사업체에 비해서 애매한 상황이 적다. 판매자의 잘못이 아닌데 판매자의 잘못인 것 같은 상황이 되는 상황이 적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 손님을 그냥 버려도 돼요. 오프라인 매장은 그런 게 좀 쉽지 않죠. 근데 온라인은 고객 한 명에게 너무 목을 맬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뭐 고객이 뭐라고 따지던 말던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과연 고객의 귀책이냐 판매자의 귀책이냐, 이거를 먼저 따지고요. 판매자 귀책이면 그냥 우리가 고객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판매자 귀책에서도 막 배송 지연이나 물품 파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어딘가에서 물건을 샀잖아요. 아마존 같은 데서. 우리도 그냥 고객, 그 네이버에서 주문한 고객한테 그냥 해달라는 대로 처리해주고 우리도 따로 보상을 받으면 돼요. 여기서 뭐 고객이랑 싸울 필요도 없고요. 뭔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이거 물건이 잘못됐네, 물건이 잘못 왔네, 다른 게 잘못 왔네, 오케이, 뭐 고객의 항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 잘못 맞아요, 취소해줄게요, 보상해줄게요. 그리고 거기 끝내고 우리는 판매처에다가 또 잘못 왔다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더 볼 거는 고객의 만약에 귀책이다. 고객의 귀책은 이제 단순 변심, 내가 이거 물건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취소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고,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이거 물건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칙대로 하는 건 뭐냐면 단순 변심이다? 우리는 상세 페이지에 적어놔요. 해외 배송이고 해외에서 물건이 출고되는 순간 반품이 어렵다. 반품 수수료가 있다. 그거는 고객 부담이다. 반품 수수료는 얼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상세 페이지에다가 미리 적어놓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이미 출고가 됐고 당신이 원하면 출고된 증빙 자료까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이 안 믿는 것 같으면 그냥 보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물건을 구입을 했고 배송 대행 센터에서 언제 발송이 됐다. 이게 이미 한국으로 오고 있다. 그러니 지금 취소하면 상세 페이지에 안내된 것처럼 당신 잘못이다. 그리고 마켓에서도 해외 직구 셀러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아 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이 고객센터에 항의를 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딱 그 말만 하면 돼요. 원칙을 말하면 되고 우리는 원칙대로 하겠다. 우리 지금 취소해 줄 수 없다. 이러고 끝내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둘 중 하나예요. 알겠다. 그냥 구입하겠다. 혹은 말도 안 된다. 나는 물건 받지도 않았고 이게 반품 수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나는 반품 수수료 못 내겠다 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때부터는 대응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는 반품 거부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답을 안 합니다. 답장을 안 하고요. 그 사람이 고객센터에다 얘기를 할 거예요. 고객센터에서도 상황을 보고 이거는 구매자가 단순 변심을 한 거고 수수료 내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고객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마켓에서도 안 된다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수긍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고객이 취소 요청을 한다고 그냥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고객은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지금 해외에서 출발을 한지 안 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송장번호를 넣을 때 국내 송장번호를 넣는 거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데까지는 국내 송장이 없어요. 있어도 이게 트래킹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객은 사실 아직 발송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발한 시점부터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출발했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구매 대행으로 네이버나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거기는 국내 배송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배송 트래킹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고객은 몰라요. 그래서 아직 안 보낸 줄 알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몰랐다. 내가 보낸지 몰랐어서 취소를 한 건데 취소를 처리하겠다. 혹은 반품 수수료가 이렇게 많구나. 이거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수수료 내가 내야 되는구나. 그럼 그냥 취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잘 해줘도 30% 이상은 그냥 반품 처리합니다. 근데 반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어떡하지? 반품 들어왔네. 이거 손해봐야겠네.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인 거고 자, 꼭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는 안 보죠. 고객한테 물건 반품 받아서 다시 해외로 반품 보내고 고객한테 반품 수수료 받았고 그 수수료로 우리도 해외 반품 그 택배 비용이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손해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고객 물건을 팔았을 때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환불을 해주고 반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만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못 벌었는데 손해는 면했다지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득을 못 봤더라도 이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면 더 좋겠죠. 혹은 이득을 좀 줄이더라도 반품을 막는 게 더 낫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구매자, 나는 이제 판매자죠.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원칙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정답을 요구하는 거죠. 고객이 반품 요청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해요. 어떤 상황인데요? 어떤 물건인데요? 얼마나 이 제품이 지금 늦었는지 혹은 이 제품이 얼마짜린지 혹은 고객이 주문한 지 얼마나 됐는지 혹은 어느 마켓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취소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반품 철회를 유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직 미국에서 한국으로 안 보냈어. 그러면 그냥 취소를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막 비싼 제품이고 관부가세도 막 이미 냈어. 관부가세 낸 제품은 해외로 반품할 때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취소를 막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마진을 줄이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설득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대로만 한다고 나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고객도 만족시키면 좋잖아요. 자, 그럼 반품 상황, 고객 변심인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한번 봅시다. 판매자 입장은 뭐예요? 귀찮아요. 시간과 에너지. 그러니까 고객 변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은 없기 때문에 손해는 최대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귀찮죠. 이 시간과 에너지조차 사실은 비용으로 따져야 됩니다. 자영업자한테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이 사람도 귀찮죠. 물건을 뭐 아직 안 받았든 아니면 받았든 이거를 또 반품하려면 또 다시 포장해야 되고 반품 수수료도 내가 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반품했기 때문에 또 어디선가 또 사야 되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물건을 구매자가 구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구매자는 물건 구입할 의사가 없어서 반품 신청했는데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게 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자,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객 입장이 되어본다. 두 번째는 그냥 구입하고 싶게 만든다.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고, 아, 고객이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고객이 그냥 구입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자, 단순 변심인 경우에 어떻게 제가 고객의 마음을 돌리냐. 마음을 돌린다는 거는 반품을 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품을 처리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 좋죠. 귀찮은 것도 없어지고 뭐 반품을 처리했기 때문에 마진도 남으니까 원래대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있죠. 물건을 또 다른 데서 안 구해도 되고 또 반품 처리 안 해도 되고 반품 수수료 안 내도 되고. 근데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 일단 어떻게 연락을 하냐. 저는 이제 문자로 연락을 해요. 전화로는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문자 내용을 어떻게 하냐.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 지금 상황에는 우리 잘못이 없다. 판매자 잘못이 없고 지금은 고객의 단순 변심이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이 지금 100%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 취소하게 되면 모든 손해는 당신이 내야 된다. 해외 반품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수수료도 많이 나온다. 저는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는 일부러 더 복잡하게 설명해요. 고객이 머리 아프도록. 고객이 지금 반품하게 되면 현지에서 반품 수수료도 들고 현지 미국 판매처 출고지에서 이제 또 공항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또 운송비, 왕복 운송비가 있고 항공 운송비, 국제 항공 운송비도 있고 국내 택배 왕복비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반품 과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반품 수수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문자로 정리를 해서 보내요. 왜? 고객이 매우 번거롭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거는 고객이 단순 변심한 거잖아요. 우리 잘못 없잖아요. 고객이 산다고 주문을 해서 우린 주문을 해줬는데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취소를 해버리니 이거는 우리 손해니까. 이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객이 아, 지금 내가 취소를 함으로써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는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럼 고객이 고민을 하겠죠. 아, 그냥 구입할까? 취소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다른 대체 상품을 발견했거나 뭐 혹은 더 저렴한 걸 받거나 혹은 너무 해외 배송이라 그냥 국내로 주문하려고 했거나. 단순 변심이고 아까 이제 상황 설명에서 한국으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이 철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예요. 단순 변심이고 물건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잘 설득을 해야 돼요. 고객은 지금 확실한 마음을 먹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에이, 가벼운 마음으로 취소할까?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다가 지금 취소하면 큰일 나요. 이런 내용들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고민이 헷갈릴 때쯤 반품을 처리하면 우리가 10,000원 할인해 주겠다. 우린 당신한테 할인해 줄 이유가 없어. 근데 반품 처리하면 10,000원도 할인해 줄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지 답장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10,000원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마진이 10,000원은 줄었지만 그래도 이 상품이 만약에 마진이 30,000원 남는 거면 마진 20,000원 남죠? 10,000원 할인해줘도. 근데 만약에 고객이 반품했으면 20,000원도 못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20,000원을 번 거죠. 고객은 어떻게 해요? 고객은 이거 취소하면 반품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고 뭐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구입하게 되면은 10,000원까지 할인해 주겠다. 내가 반품하면은 내 잘못이어서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아, 이것도 머리 아픈데 10,000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아, 그럼 그냥 사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굉장히 잘 먹히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심리를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다른 케이스라고 봅시다. 물건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판매자 잘못이죠. 판매자 잘못은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손에 안고 반품 수거해서 우리도 해외에다가 반품하는 게 낫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손해를 면할 수는 있어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어디 택배사라든지 뭐 어디서 잘못한 곳이 있으면 뭐 대부분 판매처겠죠. 판매처에다가 아, 우리 물건 받았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네. 그리고 우리도 고객한테 반품을 해주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쌤쌤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지만 이것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있고 앞의 상황처럼 조금이라도 더 마진을 남기는 게 마진도 남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고객이 아, 이거 제품에 문제가 있어요. 포장 박스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판매자 잘못 맞죠, 이거는?
자, 일단은 판매자 잘못이면 사과를 먼저 하고요. 뭐 상황을 설명해요.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싸우려면 싸울 수 있어요. 미세한 경우에는.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미세한 흠집은 있을 수 있고 사용상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반품 못 해준다. 뭐 이런 말을 써놓는 게 좋아요. 상세 페이지. 근데 고객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반품하겠다는데 물건에 문제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이게 사실 미세한 차이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중재하는 마켓 입장에서도 좀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제품 사용에 이상이 없다면 그냥 사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럼 우리가 할인을 해주겠다. 참고로 저는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이런 경우에 그냥 마진을 아예 안 남기고 반품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마진이 3만원 남는 제품이에요. 근데 약간 스크래치가 있어. 그 고객 반품하겠대. 근데 사용에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반품해주고, 뭐 나도 해외 반품을 하면 뭐 손해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택배비나 이런 것 때문에 손해가 조금 있긴 할 거예요. 아무튼 택배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없다고 가정을 해도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이 해외 반품은 또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마진을 포기하고 빨리 여기서 이걸 접는 게 나아요. 고객한테 죄송하다. 뭐 해외 배송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상의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 가격을 3만원 할인해 주겠다. 뭐 이게 뭐 10만원짜리인데 3만원 할인해 주겠다. 그럼 7만원이죠. 그럼 굉장히 싸죠. 고객 입장에서는 사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할인 받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반품을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사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사용상의 문제가 없어도 새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스크래치 있는 제품을 받으면 반품을 하고 싶겠죠. 판매자 잘못이니까. 근데 할인을 해주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 입장에서도 마진은 포기하지만 이 주문건은 어쨌든 뭐 수십 건 하다가 하나 발생하는 불량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고, 이거를 반품을 할 수도 있지만 반품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이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손해를 면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빨리 고객도 저렴한 금액에, 사실 고객 입장에서 살짝 스크래치 있고 30% 할인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고객도 좋고 나도 그냥 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 반품 과정을 지금 이 순간 끝내버리면, 3만원 주고 끝내버리면 이게 훨씬 이득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반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제 팁들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제 무조건 우리는 고객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고, 이 상황을 내가 고민을 해보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무조건 마진만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품을 거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가장 비용과 시간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객도 어떻게 하면 이 불만족을 최대한 잠재울 수 있을까, 그 상황에 맞춰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상황마다 다르고, 전 또 고객의 성향도 보거든요. 이 고객이 뭐 문자로 말을 해도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말투를 보고 좀 힘들겠다 싶으면 좀 더 다른 방법을 쓰게, 뭐 만약에 할인을 더 높게 해준다거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대응을 해야 우리가 중요한 일, 뭐 상품 소싱이라든지 뭐 다른 일을 좀 더 집중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